노예밖에 건너편에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곳인데요. 바벨 플라츠라고 하는 바벨 광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광장이에요. 사진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가면은 그렇게 좀 웅장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사진으로는 이게 조금 앵글이 넓어서 예. 시야가 확 트여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저 건물들이 이 사진의 이미지보다는 조금은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10월 말 11월 초 되면은 우기에 접어드니까 더욱 더 햇빛이 없어가지고요. 이 거리 자체가 그 우수미가 넘치는 곳이긴 합니다. 예. 이곳 역시나 18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만들었고요. 건축가를 통해서 학문 예술 왕권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광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곳이 바로 건너편에 훔볼트 대학이 있었고요. 훔볼트 대학도 예전에 궁의 어떤 부속 건물이었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왕립 오페라 극장도 있고요. 또 헤드비 대성당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건물, 또 웅장한 건물, 기념할 만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훔볼트 대학의 법학부는 저기 예전에 왕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보면 옛날에 그 왕립도서관이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서도 거기에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다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가셔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의 이름이 오페라 극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플라츠 암 오펜하우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플라츠는 광장이라는 뜻이고 오페라 하우스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 프란츠 요세프 플라츠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1910년에 그러다가 1947년에 다시 한번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베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주의자의 이름이에요. 예. 페르디난드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벨 플라츠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됐고요. 그 가운데 보면 저렇게 구멍이 뚱 뚫린 유리 그 커버로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베를린의 기념 조형물입니다. 가로 세로가 120cm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군요. 정사각형이에요. 조그만했습니다. 조그만했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서 이제 봤지만 지금은 이게 유리가 잘 닦여 있잖아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좀 뿌예요. 예. 그래서 밑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유리로 이렇게 예, 유리로 박혀 있는 거군요. 아주 단단한 유리로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밟아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근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지하가 텅 비게 뚫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책꽂이가 이렇게 벽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뭘까? 기억의 도서관이라는 예, 제목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비어 있는 공간, 지하에 뚫려 있는 이 공간도 독일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치 역사와 뗄 수 없는 것인데요. 1933년 5월 10일 독일의 청년 나치 당원들이 금소로 지정된 책들을 수거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깔리자 마치 미친 듯이 석유를 붓고 거기에 불을 지른 다음에 불길이 확 올라오잖아요. 책들이 불길 속에서 잿더미로 변해요. 책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가라앉아서 비가 내리고 세월이 지나서 땅속으로 스며들겠죠. 예. 그 분석 행류의 엄청난 인류 정신사의 그 테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 아까 그 전사진이 그 불길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치 소년 당원들이 2만 권 넘는 책들을 불 지르고 불길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는 꺼진 다음에는 잿더미대가 돼서 땅속으로 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꼭 저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끔찍한 일입니다. 불길이 솟아서 책들은 사라졌지만 나치의 만행은 기억되고 있고 잿더미로 변한 책들을 더 이상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땅속에 스며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야 되겠다 해서 또 공모 사업을 했고요. 유대인 미술가인 미샤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돼서 지금 기억의 도서관 저게 다 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장이군요. 책장. 그렇습니다. 책꽂이입니다. 그래서 책들은 불타서 사라졌지만 땅 속에 묻혀져 있을 그 책들의 흔적들을 파내야지만 저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주기 위해서 책들에게 제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마치 그 공동묘지 우리 그 추모공원 가면 낙골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이제 책꽂이를 만들어서 텅 비어 있는 책꽂이가 정말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감상자가 딱 서게 되면 지하의 공간과 합쳐져서 전체가 정육면체가 되고 예.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밤에 보게 되면 불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분석행위가 여기서 일어섰던 것처럼 네온의 불빛이 이 공간 밖으로 퍼져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 가시면 이 작품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 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마치 그날 밤 여름에 타올랐었던 책의 연기처럼 불빛이 새어나와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이 작가도 정말 뭐 기가 막히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어둠을 밝히고 나치에 희생된 책과 책에 담긴 사상 이게 중요하죠. 화형식의 흔적을 찾기라도 한 듯 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책꽂이 그리고 지하의 공간으로 재현을 했고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그 현장을 재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기념조형물들은 혹은 한국에서 경험하는 기념조형물들은 땅 위로 올라와서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땅 속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으로 열려있는 사각의 유리창 아래로 우리가 넓은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유리창에 우리 얼굴이 비쳐요. 우리가 비칩니다. 그러니까 불탄 것은 책이지만 그 앞에 어른거리는 내 모습 우리도 희생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희생자이기만 할까? 희생자이기만 할까? 일상생활에서 과연 나는 정말 피해자인가? 그럼요. 가해자인 적은 없었나? 이런 반성을 또 하게 되네요. 특히 독일의 역사에서 그런 물음을 많이 하죠. 전범 재판에 서 있는 장교, 군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럽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이지만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게 범죄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나치를 선출했잖아요. 나치를 투표에 의해서 선출했잖아요. 독재한 게 아니고 그냥 왕권에 의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투표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나치를 뽑은 그 행위만으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걸 예상 못했더라도 나치가 저지른 전범을 독일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져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죠.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위대한 저술가가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날리테트 des Bösen. 바날리테트 하면 아주 평범한 것. Bösen 하면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악은 평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악은 악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평범하게 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악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 악이 나오냐면 우리가 침묵하고 침묵할 때. 있을 때 그 침묵이 악을 만들어내고 그 침묵이 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작품의 그 작가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작품 앞에 서서 하늘이 어른거리고 그 사이로 내 모습이 비칠 때 작품이 완성됩니다. 아하, 예. 그게 작품 예, 완성입니다. 예. 이 작품 옆에 현판 같은 동판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1820년 그러니까 나치보다 100년 전에 독일 시인 하이니샤이네 하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렐라이를 예. 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어떤 문구를 자기의 글에 썼습니다. 예언 같은 글이에요. 예. 독일 말입니다. Das war ein Vorspiel nur dort, wo man Bücher verbrennt, verbrennt man am Ende auch Menschen. 무슨 뜻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모릅니다. 끔찍한 예언이에요. 책을 불태운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젠가 사람도 불태워질 것이다. 오우, 그 뜻입니다. 오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책을 불태운 곳에서는 사람도 불태웠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도 사상과 예술을 탄압하는 곳은 사람을 탄압하는 곳이에요. 정치적인 발언을 최소한 제가 자제하는데요. 최대한 자제하는데요.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이게끔 놔둬야 합니다. 아, 예. 예술가가 말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문학가가 글로 쓰게 놔둬야 됩니다. 특정한 정치 사상, 특정한 방향을 비추어서 탄압해 버리면 예술이 침묵합니다. 예. 예술이 침묵하는 예. 곳에는 예. 미래가 없습니다. 제 강의 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예술을 공부했다라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베를린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가게 네. 되면 꼭 저 거리를 걸으면서 말씀해주셨던 많은 조형물들을 한번 감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위안과 또 조금의 생각의 거리를 줄 수 있었다면은 저는 대성공인 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